자, 1, 2, 3, 4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6번 잠깐 볼게요. fx가 거기 3차, 2차, 즉 2차로 묶을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면 여기 부분을 그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a라는 친구는 뭐 상수라고 했는데 a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y는 3a라고 보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인데 현재 요 그래프는 x축, 그러니까 여기 축에 접하는 상황이잖아. 0에서. 맞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가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이고 그게 마이너스 a잖아? 그럼 a가 3이지? a가 3이니까 얘는 9가 될 거야. 물어보는 게 극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야. 그러니까 적분처하고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적분처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아, 나 웃음 터졌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요.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니까 당연히 f'x라는 저 도함수 2차 함수는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붕 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x가 1이라는 지점에서 x축과 만남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딱 그거 보자마자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f1은 3이다 이렇게 당겨야죠. 됐나요? f1은 3이야. 그래서 바로 f'x라는 그 친구는 3으로 묶어주시면 x-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f1을 구하라고 했어. 뭐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바로 적분했으면 좋겠어. 이거 전개해서 적분하고 있는 사람은 4, 5, 6, 7, 8, 9등급이야. 이걸 그냥 바로 적분한다면 이렇게 되겠고 적분상수 C는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3이니까 바로 3 썼으면 좋겠어. 맞죠? 이렇게 했길 바래. 여기다가 4 대입하시면, 2 대입하시면 다 넘어갈게요. 8번이요. 일단 주기가 6파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라고 하는 그 친구인가요? B구나. B라는 그 값은 3분의 1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천천히 B분의 2파이는 6파이다라고 해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사실 저는 이걸 그냥 파일 때가 최대값이 1이겠지라고 하고서 가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 파이 대입하고서 A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시는 액션을 취하셨다면 저는 이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볼게. 일단 당연히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그렸을 거야. 한 주기 정도 이렇게 그리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파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정 가운데는 3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동의하시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파이에서부터 4파이까지라고 했는데 난 여기를 이렇게 3등분을 하려고 해. 왜 3등분 하려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왜 3등분을 하고 싶냐면 3등분을 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3파이라고 했으니까 요 한 칸당 2분의 1파이가 될 거야. 그럼 딱딱 떨어지는 상황이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요 친구가 2분의 3파이가 되겠고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4파이가 될 거라고. 맞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 파이라는 요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은 여기일 거라고. 맞나요? 그러면 뭘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함수값이 1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여긴 2지.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서 파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거기다가 파이를 대입해가지고 A를 구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 관계가 지금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 같은 거로 하면 여기는 지금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1 같은 거니까 얘가 1이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랑 그 비율이 1대 2 관계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무조건 얘가 2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A가 2라고. 됐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림을 그릴 때 좀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은
딱딱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일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9번입니다. 도형 보여요?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안 보이잖아. 9번 갈게요. 그냥 이거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SN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나왔을 때 SN에서 SN-1을 뺐을 때 얘가 AN이라고 할 때 얘가 2 이상이다. 이것만 머릿속에서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맞죠? 저거 생각 못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N 플러스 1은 1-4 곱하기 SN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SN-1이라고 하시고 얘랑 얘랑 빼실 겁니다. 빼시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랑 얘랑 빼시면 마이너스 4 AN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n은 2 이상이라고 숫자 써야 된다고. 맞죠? 당연히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로 넘겨주시면 AN 플러스 1이라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3AN이 되시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1이랑 A6을 구하라고 했는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라고 한다면 네 번째 항일 때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2 쓰고 36 써도 되고 아무튼 일단 바로 36 써도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똑같을 테니까 여기다가 9를 곱했으니까 또 요걸 쓰지 말고 왜 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지 말고 어차피 나는 요게 필요해. 여기까지 가려면. 그쵸? 그러니까 요걸 꼭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요 관계가 이런 등비수열 관계 갖고 있으니 여기다 9분의 4를 쓰면은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된 거죠, 여기까지? 근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당연히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하는 수밖에 없죠. 얘네다 1 대입하시면 A2라는 저 친구는 1 빼기 4 곱하기 A1이 되겠고 그럼 A1이라는 저 친구는 네, 1로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4분의 1 마이너스 A2니까 이걸 여기다가 넣으셔서 네, A1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A1이 36분의 5입니다. 맞나요? 저 둘이 곱하시면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야, 채점을 안 했네. 맞지? 5. 나 무서운데 갑자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 답 뭐라고 말 안 해야겠다. 됐나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큰일 났네. 10번입니다. 인생을 건 시험에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풀이를 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 안 할 겁니다. 자, 근데 답은 한 개라는 그 강력한 조건 때문에 전 이렇게 합니다. 혼자 풀 때는 가볼게요. 실수 m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 돼 있는데 일단 눈에 보인 건 V1t는 3t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거 누구나 다 머릿속에서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야. 최소값이 양수야. 맞죠? 붕 떠 있어. 그러면은 얘는 VT라는 저 친구는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갖고 있어. 그럼 얘를 그냥 적분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인 거리라고 봐도 우방해. 맞죠? 그냥 적분하셔서 0부터 2까지 처리해 보신다면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3t 제곱 플러스 1 dt는 계산하시면 10이 나오죠? 네,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10이라고 보실 수 있다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V2라고 하는 그 친구가 V2라는 그 친구는 MT-4인데 이게 하나가 아닌가 봐. 왜 하나가 아니냐면 M이라는 저 친구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N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음수인 게 더 먼저 빠르게 떠올라서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렇게 가시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신다면 네, 이런 사다리꼴 넓이가 10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넓이가 요 길이가 2니까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는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 어차피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 더하기 요만큼의 길이가 10이면 됩니다. 맞나요? 이만큼의 길이가 4니까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 얼마겠어요? 6이 되겠죠?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요거 분의 요게 m이에요. 맞죠? 요거 분의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있고 그러고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는 2라는 거 알고 있고 이만큼의 길이도 2라는 거 알고 있으니 따라서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기울기가 양수일 때 가볼게요. 자, m이 양수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럼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양수일 때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저게 0이 되게 하는 거야. m분의 4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천천히 하면 되죠.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더하기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가 10이다라고 해서 처리하시면 나도 해봤는데 m이 1이랑 8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맞지? m이 1이랑 8이 나오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m-4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이거 정리하시면 m은 2보다 커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요건 안 되고 얘만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랑 8이랑 더해서 7 맞죠? 그렇게 큰일 났네 진짜. 미치겠네. 저희가 진짜 와야겠다. 아무튼 그래요. 맞죠?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처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아니 이 넓이랑 더해서 뭐 해야 돼?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1이랑 9가 떠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무조건 닮으면 되잖아. 1, 9일 수밖에 없다니까? 이 넓이가 1이고 이 넓이가 9일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 뭐 여기가 9고 1이면 어떻게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1, 9를 생각해 보자고. 알았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다시 말할게. 인생에 걸려있는 시험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죽어도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답이 10이 된다는 거 잠깐만 생각하면 이거 닮음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비리가 1, 여기 길이의 비가 1대 3이어야 된다고.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2지. 여기 뭐 2분의 1이 되지 않니? 여기? 그래서 m은 8. 그럼 답은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돼. 알았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제가 뭐 엄청 유명한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모의고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도 있거든요. 11번 보시면 이거는 보기를 잘못 냈어요. 보기에 마이너스 1도 있어줘야 돼요. 없으면은 무조건 답은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일단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1번 보시면 일단은 공차가 정수라고 했어. 공차가 정수고 두 등차 수열이야.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1차식 일반항이 BN도 1차식 맞지? 그 다음에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 지금 보면은 조건 가보시면 A1이랑 B1을 뺀 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주려고 만들어 놓은 표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A1이 3이다 B1이 9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아이들한테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난 이게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뭐냐면 AN과 BN을 빼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AN과 BN을 뺀 덩어리 함수로 바라보자는 얘기야. 덩어리 수열로 바라보자는 얘기야. AN 빼기 BN 등차와 등차를 뺀 것도 등차니까 이거 그냥 CN이라고 할게. 그럼 C1에다 이게 뭐냐면 C1에다가 절대값 취한 게 5야. 근데 지금 이게 안 하다 할 수도 있어. 이거는 물론 결론적인 얘기긴 해. 조건 나를 보면 확실해져. AM하고 BM이랑 같다라고 했지. 그럼 그것도 역시나 AM에서 BM을 뺀 게 0이라고 독해야 돼. 그러니까.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CM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0이 되겠고 CM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 다음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맞죠? 괜찮나요? 그러면 CN이라고 하는 저 수열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데 이때 0이고 그 다음 번째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공차는 D는 DC라고 해도 될까요? 얘가 음수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보세요. 뭘 줬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AK가 9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고 있죠? 저걸 빼고 있으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빼도 돼요? 내가 구할 것까지 빼버리겠다고. 그치? 그럼 걔랑 빼면 이 결과물이 뭐야? 9 빼기 답이죠. 나 답 구할 거야, 답. 근데 이거 무슨 수열? 이 덩어리도 CN이라는 CK라는 등차수열 맞죠? CK라는 등차수열. 등차수열 합은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인정해요? 그 네모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맨 첫 번째랑 맨 마지막, 두 번째 항 그 전 거 뭐든 다 될 수 있는데 맨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거는 이미 주어져 있어. 됐나요? m이 얼마래? 3보다 크거나 같대. 이거 자연수지. 보기가 뭐야? 다 정수잖아, 신발. 이거 되게 어설프다니까, 지금 상황이. 당연히 4 넣어보고 싶지 않아? 뭐 틀렸구나. 뭐 틀렸지? 아, 맞지? 맞아. 일단 4 넣고 싶지 않아? 4 넣어봐. 4 넣으면 얼마 이거? 10이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지. 포기에 마이너스 1이 없어. 됐어? 그럼 일단 6 넣어봐. 다음 6 넣어봐야겠지. 그럼 이거 뭐야? 15지. 그럼 얘기 그럴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6밖에 없어 지금. 그 다음에 더 들어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검토에 들어갔다면 내가 이따위로 풀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당연히 1번에 마이너스 뭐 넣을까? 마이너스 11 넣으시고요. 마이너스 8 넣으시고요. 마이너스 6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라고 할 거야. 5 차이로 만들 것 같아 내가 말하면. 오케이? 그거를 이렇게 못 짓게. 이거야? 아니 이렇게 풀자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이건 빙신풀이고. 일단 한번 해본 거고 그냥. 알았죠? 근데 여기는 이 친구가 실제로 저 m을 구해야 되는데 m을 구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어려워. 이렇게 가지도 않았어. 그냥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를 보면 얘는 공차를 n-1번 더한 거잖아. 맞아? 이게 얼마래? 5야. 근데 5가 뭐야? 소수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5가 된다라는 소리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1 곱하기 5거나 5 곱하기 1이거나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한번 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저기는 저 친구는 m이 6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5일 수밖에 없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지금?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나? 저 공차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고 얘가 마이너스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응? D가? 뭐라고? 이게 마이너스구나.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일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m은 6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고 저기다 곱하기 2분의 6.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자고? 수열을 뺀 것도 등차와 등차랑 뺀 것도 등차 수열이니까 빼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살짝 꼬아놓은 게 요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놓으시면 어차피 이거 지울 거니까 여기가 A고 B라고 했을 때 A, B의 거리가 5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 얘가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내가 이제 여기를 또 다른 어떤 문자로 표현해서 이제 난 K라고 잡았고 여기를 K 플러스 2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요 함수랑 뺀 함수로 갈 거야. 차함수로 바라보신다면 저 그래프는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가 있겠죠? 얘가 y는 fx 빼기 2분의 1x야. 그럼 당연히 여기 지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 상황이니까 여기 뭔지 모르겠고 여기를 K라고 놓고 0 맞나요 여기? 0에서 접하는 거 맞아요?
0에서 만나는 거 맞죠? 얘는 0이 되겠고 K가 되겠고 K 플러스 2라고 놓을 건데 그때 요 K라는 친구랑 K 플러스 2라는 친구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 여기 S1이랑 여기 S2랑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S1이랑 S2랑 넓이가 같다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K 플러스 2까지라고 할 건데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내가 정한 거지 문제에서 정해준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바꿨어요. K 플러스 2까지 적분한다는 게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이건 내 맘이잖아. 여기 K-2로 바꾸고 K로 바꿨어요. 여기를 K-2로 바꾸고 여기를 K로 바꾸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내 맘이죠 이거는. 그래서 0에서부터 K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한 게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fx-2분의 x라는 저 함수는 fx-2분의 x라는 저 함수는 당연하게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x-k 플러스 2 그 다음에 x-k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친구 전개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미친듯이 계산하시면 답은 나와요. 맞나요? 그런데 넓이 공식 한번 또 정리합시다. 3참수가 접하고 다시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 K라고 해볼게 그냥. 그럼 저 둘러싸인 부의 넓이는 12분의 K의 4제곱 곱하기 3차함수의 최고차인 개수. 다음 4차함수는 두 개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가 있죠. 여기가 0이고 얘가 K라고 한다면 요 둘러싸인 부의 넓이. 그 다음 여기가 0이고 얘가 K라고 한다면 요 둘러싸인 부의 넓이야. 저 둘러싸인 부의 넓이는 얘는 20분의 K의 5제곱 4차 함수의 최고차인 개수. 얘는 30분의죠. 30분의 K의 5제곱 역시나 4차 함수의 최고차인 개수. 맞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전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빡친다, 부담스럽다, 괴롭다 라고 한다면 잠깐 의심해 볼 만한 게 요거랑 이거랑 이렇게 세 개만 곱해봐. 그치? 이렇게 세 개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면 요거 모양이랑 요거 모양이 나오거든. 다시 해볼게. 요 친구를 전개한다면 x의 제곱 x-k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곱하면 2배의 x의 제곱 x-k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적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기다가 인테그레 취한다면 x의 제곱 x-k의 제곱 dx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이 친구는 2를 앞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x-k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됐나요? 이게 뭐라고? 0이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는 넓이 공식이고 이건 적분이야. 정적분 계산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x축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건 정적분이 양수값이니까 양수값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에 아래에 있는 저 부분은 정적분하면 음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좀 이따. 그래서 갑니다. 가볼게요. 자, 요거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30분의 K의 5제곱 최고차인 개수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거 그대로 쓰세요. 12분의 K의 4제곱 곱하기 최고차인 개수는 뭐 2라고 쓰셔도 되고 뭐 안 쓰셔도 되고 막 2라고 쓸게요. 일단 얘들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럼 얘가 0이야. 됐나요? 그럼 요거 지워주면 6이죠. K의 4제곱 지우세요. K고 사라지죠. 그럼 곱하시면 아마 K는 5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이제 K에다 이제 5를 대입하고 뭐 하면 돼요? F를 구하면 돼요. 맞나요? 근데 이 문제도 어설프더라고요. 두 번째 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두 번째 풀이는 빙신풀이야. 요 상황에서 일단 1 넣어볼게 그냥. 여기다 1 넣어보시면 F1 빼기 2분의 1 2분의 넘기면 2 플러스 2분의 1 되고
여기다 1로 보시면은 3-K 그 다음 뭐야? 1-K지. 맞아요? 근데 보기가 또 어설프다니까. 다 2분의 지. 그럼 저 2분의 1 빼면 이거 무조건 정수 아니야? 그치? 근데 저 K가 그럼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지 않아? 아, 뭐 5거나 6이거나 7이거나 이러지 않겠냐고. 많이 한다면. 맞죠? K가 1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아까 K-2로 잡았으니까. 맞죠? 그럼 K-2라는 저 친구가 양수가 되려면 K가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7이거나 거기 안에 버텨야 되는데 K가 3일 때랑 3일 때는 안 되죠. 지금 보니까. 복이 없어요. 4일 때도 없어요. 5일 때만 있어요. 이것도 복이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가야 돼요. 넘어갈게요. (13번은) 작년 수능도 그렇고 뭐 너네 내신 볼 때도 그랬고 점근선에 대한 해석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를 아예 해석을 못하고 건들지 못했다면 재해석의 수능 그 문제들 있는 것들 몇 개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집에 만약에 기출문제집이 있다면은 점근선 관련된 문제를 풀으시고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작년 수능 기출 중에서 14번 문제랑 21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어차피 그거 풀어봤자 너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고 이거에 대한 실전 연습,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시선 이렇게 가야 돼. 먼저 A랑 B 중에서 B는 양수라고 한정을 줬어. 그 다음에 fx라는 친구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증가함수라고 읽어요. 저는 얘는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 전 이렇게 읽어요. 그냥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빠르게 확인해 봐야 될 게 저게 연속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속이란 단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으로 가시면 되겠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된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입이야. 대입을 통해서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거는 점근선들이야. 또는 무조건 지나가는 대표점.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대표점이라는 거는 지수함수는 0,1, 로그함수는 1,0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증가냐 감소냐 이것도 중요하죠. 증가 감소. 근데 이건 이제 점근선이라고요. 근데 네모박스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 어떤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돼야 된대. 근데 아까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저 두 개를 하나의 좌표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걸 따로따로 해석을 했거든요. 자, 저것만 볼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Y는 B는 여기다가 그릴게요. 당연히 Y는 3B는 이거보다 크겠죠? Y는 3B는 이렇게 그릴게요. 그랬을 때 위에 저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니까 얘를 이 점근선을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프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내가 어디일지 몰라.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할게요. 됐나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저걸 따로따로 그린 거야. A가 어딘지 모르잖아. 머리가 아프잖아. 그리고 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등호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얘는 채워줘야 되고 얘는 빵꾸뻥 뚫려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연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가 A라고 쳤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당연히 Y는 어떤 T라고 하는 저 친구랑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고. 그래서 가능한 얘랑 얘는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속이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라고. 그래서 저건 일단 배제야. 그건 생각을 해줘야 돼. 저건 배제. 그럼 이제 점근선에만 집착을 할 건데, 점근선에만 집착할 건데, 네모 박스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 B에서부터 K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K까지. 근데 그 K도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 K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했는데 그 K의 최대값, 맥시멈 값이 Y는 4B 플러스 8이래. 당연히 4B 플러스 8은 이거보다 위에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4B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긴 등호로 안 들어가게 할 거야. 저게 맥시멈 값이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 한계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가만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얘가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생기니 저렇게 두 개가 안 생기게 만들려면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되고 이 친구랑 이 만나는 이 지점이 여기에다 갖다 붙이고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이 친구를 이렇게 갔을 때 아닌가? 뭐가 틀렸는데? 아, 뭔 소리야? 저기지, 저기. 죄송합니다. 여기는 등호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 최대한 두 개가 겹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 지점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 만나는 교점은 한 개. 얘도 들어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여기가 A가 되면서 왼쪽 그래프는 요거, 오른쪽 그래프는 요거. 그리고 그럼 이 점이 A, 3B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 4B 플러스 8이 지나가는 거니까 이 친구는 A, 3B를 지나가니 일단 쓸게요. 첫 번째 이 A 플러스 3인 더하기 B라는 저 친구는 3B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래에 있는 함수는 A, 4B 플러스 8이 지나가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 플러스 3B는 4A 플러스 8이 된다. 이렇게 4B죠. 4B 플러스 8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거 연립하면 되는데 일로 넘기면 B 플러스 8이죠. 이거는 얘는 B 플러스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2B가 됩니다. 근데 제 연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그냥 곱했거든요. 그냥 요거 A 주기 위해서 곱하시면 2의 3승 곱하기 2의 5승은 곱하시면 2B B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요게 2의 거듭제곱이니까 요게 2의 거듭제곱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냥 이런 조금 만약에 이게 2의 거듭제곱이 아니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의 3승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B는 2의 3승이고 A는 다시 계산하셔서 하시면은 A는 1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연립을 했거든요. 다시 연립은 뭐 했냐면 여기다 곱하기 2 하셔서 2B를 없애는 거야. 그럼 지수방정식이 나오긴 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연립을 어떤 쪽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되 내가 이렇게 연립을 하긴 했지만 약간 조금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연립이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개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할게요. (14번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복습 좀 할게요. fx에서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이거고, 저는 이제 이걸 암기를 시키지만 뭐 암기를 끝까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너무 유명한 표현이니 암기 좀 했으면 좋겠어. 암기 안 하면 이렇게 유도하면 되고, y절편이라는 건 일단 0 대입하면 되고, 그래서 ft-tf'-t 요거라는 거. 그 다음에 x절편이라는 저 친구는 여기다가 0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t-f't분의 ft 이렇게 된다라는 거.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나오니, 자주 나온다라는 건 모의고사 한 3번 중에 1번 정도 나온다면 자주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좀 표현이 너무 유명한 표현이니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까먹었다면 저렇게 유도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럼 바로 GT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느껴질 거야. 이게 GT야. 그 다음에 네모 박스를 살짝 읽어보시면 절대값 FK, 절대값 GK 이걸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런 친구가 0이 된다는 소리는 FK가 0이고 GK가 0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FK가 0이고 GK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K가 2개입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두 번째 말씀드릴 걸로 추론했고요. 다시 수업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저도 배운 겁니다. 그냥 제 자신한테. 자, 요거 보세요. 얘는 그냥 이대로 독해 한번 해볼게요. K, 0을 지나가요. fx는. 맞죠? fx는 K, 0을 지나가고 gk는 0이라는 의미는 K, 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0, 0을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y절편 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읽을게요. fx는 K, 0을 지나가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K,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원점 지난다. 일단 이렇게 해석했다면 되게 고인물이고 아무튼 되게 좀 아무튼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해석 능력이 되게 높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석했다면 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런 K 값이 2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원점이고 얘가 K라고 해보신다면 K가 0이라고 한다면 요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K 0,0 지나가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그었을 때 0,0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쉬운 일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보다 하고 넘기시고 이제 이걸로 다시 해석해 볼게요. FK는 0이라고 했고 GK는 0이라고 했으니까 GK라는 저 친구는 여기다 K 대입하시면은 FK 마이너스 K 곱하기 F'K는 0 이 소리야.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갔지? 그냥 식에다 대입한 거야. 그럼 FK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라는 소리야. 맞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이게 0이라는 거야. 그러면 K 곱하기 F'K가 0이라고 했으니까 K가 0이거나 또는 F'K가 0이라는 소리라고. 맞나요? 그럼 K가 0이라는 소리는 0,0 지나간다는 소리. K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K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유가 0이라는 소리야.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 상황을 통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고요. 됐나요? 그런 게 2개이기도 하고요. K가 0일 때랑 K가 0이 아닐 때 2개.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주어진 조건 또 가볼게요. 4F1 플러스 2G1이야. G1은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돼. 그러면은 F1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겠고 요거 정리하시면 6F1 마이너스 2F'1 얘가 얼마다? 네, 마이너스 1이라고 주고 있어. 이걸 왜 줬겠어?
K 구하라고 준 거겠지, 그치? K 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 F4 구하면 돼. 이게 Y는 fx니까. 근데 나는 비율관계 쓰고 싶으니까 이걸 K라고 놓는 거는 여기까지일 뿐이고, 그래프의 개형 알려주려고 K라는 액션을 취한 거고, 그 다음부터 나는 오로지 fx에만 집중한다면, fx라는 저 함수식을 정리하는 것만 집중한다면, 요거를 굳이 K라고 놓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 이제 3P라고 놓을 거야, 이제 이렇게. 알았지? 그럼 여기 비율관계에서 얘가 P야. 그래서 왜 비율관계 왜 써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fx는 x 곱하기 x-3p의 제곱이어서 우리는 P만 똑바로 구하면 돼, 이제. 그럼 우리는 이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F1 필요하고 F'1 필요하니까 fx는 에다가 1 대입하시면 저거 하면 되고 1 빼기 3p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는 6, 1 빼기 3p의 제곱. 그 다음에 F'1을 구할 건데 이 상태로 미분을 할 거냐. 근데 난 그렇게 하자고 안 했거든요. 이 상태로 미분할 거냐. 그냥 미분해서 하셔도 돼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1 대입해도 되는데 요거 그래프 그려놨다면 당연히 F'X는 저걸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죠, 지금. 미분하시면 당연히 3이죠. 최고차항계수가 3일 거예요. 이때 0이고 이때 0이니까 x-p, x-3p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래프를 안 그렸다면 그냥 가야지. 근데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겠다고. 이때 접선의 유기 0, 이때 접선의 유기 0. 맞죠? 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일단 1 대입하시면은 2배에 1-3.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2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1-p, 1-3p.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저거 정리하시면 아무튼 p가 6분의 1 나와요. p가 6분의 1 나오고 있다 대입하시고 계산 마무리 하시면 돼요. 알았죠? (15번이) 별로 안 어려운데 앞에서 일단 멘탈을 털렸기 때문에 15번도 개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사실 13번 14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5번도 되게 빡세다고 느낄 텐데 제가 무작정 노가다는 맨 뒤로 돌리라고 했고 그거는 시간이 남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제 논리는 이겁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래. 그럼 첫째 항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분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A4랑 A5랑 더한 게 5라고 했으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3 더하기 4분의 얼마에서 5가 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4거나 2 더하기 3이거나 3 더하기 2거나 4 더하기 2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먼저 궁금했다고 개인적으로. 내가 궁금했던 건 그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액션을 내가 취한 거야. 일단은 3분의 an이 언제냐면 an이 3의 배수일 땐 그렇게 된대. 그럼 an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를 3으로 나누면 당연히 정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건 정수 확보. 그럼 아래는 정수가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느낌이 안 와. 근데 3의 배수가 아닐 때라는 거는 그럼 an이라는 저 친구가 3k 플러스 1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an이라는 저 친구가 3k 플러스 2거나 저거 아니면 저거인 상황일 거라고. 맞나요? 그럼 3k 플러스 1이라고 할 때는 거기다가 대입하시면 an 제곱 더하기 5에다가 3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한다면 an 제곱 더하기 5라는 저 친구는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에다가 5를 더한 거에다가 3으로 나눠보세요.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9, 6,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예요. 정수이자 자연수. 그 다음에 3k 플러스 2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3분의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더하기 5니까 9인가요? 이렇게 되겠고 걔를 3으로 나눈 상황이니까 이것도 자연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어도 그 다음번 장은 3의 배수가 아니어도 그 다음번 장은 무조건 뭐라고? 그거라고. 그래서 A1이 자연수라고 했던 저 멘트 있잖아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일 때라고 하는 저 멘트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멘트로 바뀌어요. 그 이유 때문에. 오케이.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얘랑 친해지란 소리야. 근데 얘랑 친해지려면 다시 말하지만 딴 친구들하고 빨리 풀고 나서 얘를 다가와야 돼. 알겠죠? 이 시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일단 나열해보자 이런다고. 그럼 얘는 1, 4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3, 2일 수도 있고 4, 1일 수도 있다고. A4가 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번 장이 4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아래다가 1 대입하면 되는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얘가 3이라고 한다면 3의 배수니까 걔를 3으로 나누면 1이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니에요. 4라는 층을 거기다가 대입하셔서 제곱한 다음에 5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작아지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얘만 가능해요. 이랬을 때 뭐 구하는 거죠? A1이 될 수 있는 친구 대 맥시멈, 모든 것들을 다 더하라고 하는 거 맞죠? 이제 역추적하면 돼요.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쓸 필요 없죠? 네 번째 항이 2인 거죠? 역추적하면 돼요. 역추적할 때 조금 더 이쁘게 한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분의 an, 그 다음에 3분의 an 제곱 플러스 5인데 역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괜찮아요. 요거 정리해 보시면은 일로 넘기면은 an이라는 저 친구는 3an 플러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느낌으로 쓰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5에다가 루트 씌우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때 an이 3의 배수인지 확인하고 3의 배수가 아니면은 저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건 내가 넘어갈게요. 써주기만 하고. 얘가 6이고 얘가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8이고 얘가 루트 13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고 얘가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가 54고 얘가 7이 되고 얘가 9가 되고 2가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더하면 돼요. 됐나요?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쳐보자. 못 풀었어도 혹시 여기까지의 논리를 적용하실 수 있었다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할게요. 22번까지 하고 잠깐 쉬어요. 18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어차피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를 gx라고 놨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차함수라고 줬나요? 최고차의 계수가 3인 이차함수니까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예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놓으시면 g0은 0이고 g'x는 fx다 이렇게 일단 놓으실 수 있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gx 걔를 마이너스 gx로 본다면 이로 넘기면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고 얘가 2x의 3승이 되죠. 그쵸? 맞지 않나요? 이렇게 되고. 근데 요거랑 뺀 게 이것만 남아있어야 된다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을 때는 x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g형은 0이니까 상수항은 없고요. x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2차 다음 2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2차에다가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한 게 서로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1차라는 저 친구에 대해서는 그거랑 뺐을 때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1차에 대해서는 1차식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냥 gx라는 저 친구는 x의 세제곱은 당연하고요. 요것만 모르죠?
이렇게 끝내야 돼요. 됐나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우리는 fx가 필요하니까 이거 미분하시면 fx 3x의 제곱 플러스 2px가 되고요. f1은 5인가요? f1은 3 플러스 2p가 5니까 p는 1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 1 대입하신다, 2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좀 상위 개념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해설 내가 안 봤지만 아마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다음 19번 틀렸으면 안 돼요. 좀 더 심한 얘기 하려고 했다가 좀 참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는 건 뭘까요? 이게 만약에 4점짜리로 돼 있으면은 맞출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거듭적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집합의 표현이 문제일까요? 뭐 최대값이 문제일까요? 그냥 다 문제죠, 뭐. 아무튼 이건 거듭제곱근 문제잖아요. 맞아요? 거듭제곱 문제인데, 일단 B라는 집합이 보이죠? B라는 집합은 세제곱근이잖아요. 세제곱근일 때는 무조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하나씩 대응된 1대1 대응del타니 7개라는 소리예요. 원소의 개수가 7개라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nb가 7이라는 소리랑 nx가 7이라는 소리가 똑같다고. 맞지? 왜냐면 한 개당 한 개가 대응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na는 9가 중요한 거야, 홀수가 중요한 거야? 당연히 홀수가 중요한 거죠. 맞지? 9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홀수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홀수가 중요하다고. 이게 홀수라는 이유가 뭐야? 이게 4제곱근인가 제곱근인가 아무튼 그런데 4제곱근인데 짝수제곱근이니까 당연히 원래 풀마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풀마에서 4쌍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소리는 이 x라는 집합 안에는 0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소리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0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요. 아까 이 친구가 그럼 1 플러스 8개, 8개는 4 곱하기 2라고 만약에 보셨다면, 이 4개라고 하는 그 4쌍은 그 x라는 집합이 양수인 게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8개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양수인 게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총 7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음수인 거는 2개가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라고요. 여기는 양수, 얘는 음수. 지금 이 시나리오를 못 세웠다면 거듭제곱근을 못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중에서 이게 최대값이 나오려면 음수인 건 제일 작아야 하겠고요. 양수인 건 제일 커야 돼요.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7개인 거까지 해석했고, 양수인 거 4개 해석했고, 음수인 거 2개까지 해석했는데 그걸 못했다면은 수능적 감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학적 감각이 없는 건데, 여기에는 수학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양수인 것의 개수, 음수인 것의 개수, 0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을 가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제가 틀렸으면 조금 더 반성해 주세요. 이거는 넘어갑니다. 이건 진짜 잘 만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은 20번이요. 내가 지금 고1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좀 많이 보이는데, 사실 뭐 당연한 거야. 자, 보세요. 이게 항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여기에 x라는 인수 있고, 여기에 x라는 인수 있으면, 여기에 x라는 인수 없으면 말이 안 돼. 오케이? 그 마인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그렇게 보여. 내가 만약에 고유 수업 안 했으면 이런 생각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0 대입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딱 봤더니 여기에 x라는 인수 있고요. 여기에도 x라는 인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저 친구는 x라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gx에 x라는 인수 있어야 돼서
G형이 0이다라는 거를 0을 대입하지 않고도 그냥 보고서 그냥 G형은 0이겠구나 이런 생각. 알겠나요? 다음 아래 독립 봤더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빼기 gx gx-1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gx분의 fx 뭐 이거 계산하래. 도대체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지저분해. 좀 짜증나.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얘는 당연히 차수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겠고 이 친구는 뭐 극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0분의 0꼴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 f2 빼기 g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f2 빼기 g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또 그 주어져 있는 항등식 봤더니 여기에 2라는 인수가 있어. 맞죠?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2f2는 2g2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가 0이 돼. 맞나요? 나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것도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g1은 0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gx는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되겠고 그럼 g1은 0이고 g형은 0이야. 그 다음에 차수 판단하고 싶어.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인수가 2개 나왔는데 만약에 gx가 2차면 땡큐잖아. gx가 2차면 그냥 다 끝난 거잖아. 그럼 gx라는 저 친구가 요거랑 이 친구가 수렴해지려면 얘가 n차면 얘는 그거의 2배 차수가 돼야 될 거야, 상황이. 그럼 얘가 당연히 대충 2차라고 하고 얘가 1차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2차였으면 좋겠으니까. 2차였으면 이렇게 20번 정도 수준이니까. 그럼 얘가 1차고 2차라고 가정해 보면은 여기 3차에서 3차 빼면서 2차 가능해서. 근데 만약에 얘가 2차고 4차가 돼버리거나 3차고 6차가 돼버리면은 차수가 안 맞아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얘가 1차고 얘가 2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이렇게 넘어갈게. 그래서 gx라는 저 친구는 어떻게 돼? 최고차의 수가 뭔지 모르겠고 p라고 할까 a라고 할까? a를 할게. 그 다음에 x 곱하기 x-1이다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뭐 문제 없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에도 x라는 인수 있고 여기도 x라는 인수 있고요. 여기도 x라는 인수 있으니까 x로 나누셔서 항등식 논리에서 아무튼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그 다음 계산이긴 한데 그 다음에 a만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x-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1차가 돼야 돼. 이 fx는 1차라고 했으니까 얘가 1차가 되려면 2차에서 2차를 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요거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죠?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하시면 돼요 이제. 요 계산 정리해서 일단 대입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 계산할 때 이거 무조건 수렴이니까 요것도 무조건 수렴해야 돼. 그럼 전 로피탈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요. 로피탈 하면 돼요. 저기다 그냥 대입해가지고 하면 또 계산이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로피탈 하시면 f'2 빼기 g'2 얘가 fx가 1차니까 f'2는 그냥 기울기예요. 여기 앞에 있는 1차항의 개수만 구하시면 되고 이 친구는 저거 미분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1이 되겠죠? 그냥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차피 수렴이 보장돼 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계산하시면 답이 25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님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그러니까 뭐 근해 공식까지 갔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문제를 뭐 내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족박 강사가 뭘 평가해. 아무튼 그런데 그 소재는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 맞아? 이 비율 맞아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수직. 맞지? 이거 너무 좁은데? 내가 아니지. 이렇게. 자, 마지막 구하는 게 AD의 길이 구하는 거야.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이 길이 구하는 겁니다. 주어진 거 확인해 봤더니 요 길이가 4루트래요. 여기는 4루트야.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 그럼 필연적으로 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려볼까? 라는 생각이야.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그려야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여기다 수선해발 이렇게 찍 당겨보시면 여기가 수직이 나와. 그럼 요 길이가 6이고 여기가 2루트2니 이 각을 표현하던 요 각을 표현하던 어쨌든 간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가 나와. 맞나요? 그럼 내가 요거를 각을 이쁘게 처리할지 이 각을 내가 각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지. 여기도 똑같은 수직이고 여기도 똑같은 수직이라는 소리는 요 각이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너도 세타야. 여기가 평행이니까. 맞죠? 그래서 저기 세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 요 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고 있어. 저거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는 소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저 길이 구하려면 이 반대 각이 필요해. 요 길이는 이 노란색 지저분한 요 길이는 이 반지름 사인 세타야. 근데 반지름은 뭐라고 했냐면 3루트 2라고 했으니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근데 그 사인 세타는 여기서 나와 지금. 여기 딱 보면 너무 귀엽잖아. 6분의 2루트 2잖아. 여기 자리에다 뭐 대입해? 6분의 2루트 2를 대입해. 그러면 지워지고 4가 나와. 저 노란색 길이는 4가 나와. 그럼 다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곱씹어 본다면 이 길이 구하는 거야. 이 길이 구하는 건데 내가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 구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길이를 알아. 여기 4루트 2라는 거 알고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가 나왔어. 그쵸? 그러면은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이 각 중에서 저 세 개 각 중에서 하나를 좀 알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아직 코사인 법칙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야. 각 구하자 이런 마인드야. 이제 각을 구하자. 각을 구하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줄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려버리면 이 인간들이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해.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시키면 연장시키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 연장시킨 여기도 세타라는 거지. 그쵸? 이게 직각이니까. 그리고 나서 봤더니 또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요거 저거 사각형 맞니? 내접한 사각형 아니 안에 저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야. 그럼 요 각이 세타면 요 각이 파이만 세타야. 저 마주보고는 있는 대각의 합은 항상 180도니까. 그래서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가 아까 6분의 2 루트이니까 3분의 루트이니까 맞나요? 3분 루트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7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각으로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네 저기 자리에다 이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을 대입하시면 되죠. 코사인 파이만 세타는 그렇게 하시면 맞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또 보였던 거는 이 각을 한번 가볼게. 요 각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저 각을 작도하실 수가 있는데 요 각은 이 각이죠? 여기에요, 여기. 너무 안 보인다. 요거야? 요 각을 이제 원주각이라고 독해해봐. 저 각을 원주각이라고 독해해본다면 여기가 이거지. 여기지. 어떡하냐, 이거 다 지워졌는데. 요 각이 알파야. 요 선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맞나요? 네, 그림 다시 볼게. 그림 다시 그릴게.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 진짜 중요해. 빠르게 할게요.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이 각이 파이만 세타라고 잡은 거고, 요 각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저기를 내가 원주각이라고 인정해 본다면 저 각이 요 선에 대한 원주각, 요 선에 대한 원주각으로 인정한다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는 2알파. 그럼 여기가 알파. 근데 여기가 6이고 아까 요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가 2. 그래서 여기서 사인 알파가 3분의 1. 그럼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8.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도 가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8. 그래서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환경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좀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선이 다양할 수 있으니, 아무튼, 이렇게 가볼게요. 저거 이제 처리하신 다음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근해 공식 처리하시면, PQ가 어차피 곱한 다음에 절대값 붙이라고 해서, 뭐 풀말을 고민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22번은 별로 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관심 있나요? 검은미 씨 관심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좀 빠르게 그냥 갈게요. 그래도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뒤에 계산은 내가 나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 진짜 잘 만들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연속 불연속 곱했을 때 연속인 거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고. 천천히 읽어볼게. 최고차의 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fx는 4x의 4제곱 블라블라블라입니다. 극값 3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그래프 요렇게 아니면 극값이 동일할 때일 텐데 극소값이 동일할 때일 텐데 어차피 그거 세 가지로 나눌 바에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같아지겠네 이렇게 하고서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이 극소값이 더 아래에 있을 때 오른쪽이 극소값이 더 아래에 있을 때 이 정도로만 그냥 판단할게요. 알겠죠?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x라는 그 친구는 y는 4x 플러스 2. 나 어렵지 않은 곳까지만 갈 거니까 좀만 참아.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뭐 할 게 없잖아요. 여기 뭐 교점이나 구해볼까요? 구해보시면은 할 게 없잖아. 그러면 6x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5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맞죠? 다음 이제 조건 가. gx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는 fx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이지? gx는 fx거나 또는 마이너스 fx라는 소리야. 기존의 fx라는 저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거인데 gx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요거는 너한테 선택을 요구하는 거야. 맞죠? 마이너스 fx가 될 수도 있고 fx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붙여져 있으니까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야. 맞나요? 이거 봐야 돼. 요걸 보통 못 볼 거야. 절대값을 벗기려고만 하지 절대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x축은 물론 여기 만날 수도 있지만 x축은 이런 느낌으로 있어줘야 돼. 이거는. 그쵸? 저거 음수가 되는 공간이 있으면 안 돼. 다음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얘는 우미분계수지. 그러니까 gx라는 그래프를 좀 이따가 해석할 건데 그 gx의 우미분계수는 항상 f'x의 절대값 취한 거랑 같다라고 해.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값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미분계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 우미분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이 친구는 계속 증가만 해야 돼. 맞나요?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고. gx라는 저 그래프는 계속 증가만 해야 돼, 상황이. 그러면 일단 예를 들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런 스타일의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거야. 나 어려운 계산까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fx 그래프인 요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게 만약에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거는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일 거라고. 맞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의 선택을 요구한다고 지금. 맞지? 그런데 gx는 계속 증가만 해야 돼. 여기 감소 영역을 gx로 선택할 수는 없어. 그래서 증가 영역 또는 여기의 선택 또는 여기 선택 또는 여기 선택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불연속점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생긴다고. 괜찮아요? 그런데 조건 나를 봤더니 gx랑 hx랑 곱한 거. hx가 뭔데? 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 여기서 선택한 함수, 그 결과적인 그 함수랑 gx랑 곱할 거야. 근데 얘가 언제나 연속이 돼야 된대. 근데 gx는 불연속이 되게 하는 친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러면 요 불연속 함수랑 너랑 곱해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일 때는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도대체 몇 개 있을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도록 만들면 돼. 맞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고. 자, 그런데 이제 가볼게. 우리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놨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A라는 지점에서 변해. A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 선택하고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요 함수를 선택하는 건데,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근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근데 아까 이거 계산했을 때 얼마였죠? 다시 6x는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너스 6분의 5죠? 얘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는 마이너스 1.5고 얘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0. 얼마예요? 그 소리는 여기는 요 치가 마이너스 0. 얼마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축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a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친구가 만약에 요 왼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되는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a라는 저 친구가 만약에
그냥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A가 여기 있어. 그럼 이런 그래프 선택하고 이렇게 그래프 선택했다고 쳤을 때도 다시 말하지만 X축은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역시나 또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럼 0이 되는 게 없다면은 그때 맞춰서 다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돼야 될 텐데 이건 연속함수 그래프니까 다 연속함수 그래프고 이거는 얘는 3개 다 불연속이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다 연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맞죠?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자 다시 할게요. 어렵다. 나도 인정한다. 나도 제일 많이 쓴 거 지금 되게 막 바로바로 푼 척 하는 거니까 되게 미안한데 A가 여기 있다면 내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했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럼 저 친구는 Y는 4X 플러스 2야?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여기 X축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얘가 0이니까 그 불연속 지점이 3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연속이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함수값이랑 이때 함수값이랑 또 그 부호만 반대라는 소리야. 이때 함수값이랑 이때 함수값은 부호만 반대라는 소리야. 이때 함수값이랑 이때 함수값이랑 부호만 반대라는 소리야. 맞아요? 그럼 만약에 너의 함수값이 여기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너랑 이 함수랑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2일 때 이 친구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면 둘이 곱했을 때 값이 똑같아져. 그래서 이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 지점이 너라는 함수값이랑 너라는 함수값이 역시나 이게 부호만 이렇게 다르다면 부호만 이렇게 다른 상황이라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둘이 곱하면 연속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요거 1개랑 요거 2개밖에 안 돼. 근데 얘는 3개나 된다고. 다시 갈게. gx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지금 3개인데 이 2개를 곱해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x값은 여기서 2개밖에 안 돼. 그럼 얘가 불연속이 3개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고. 요거 불연속 3개를 하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를 줄이려고 노력했더니 이러면 되겠구나. x축이 여기 있고 그럼 지금까지 상황 전혀 위배되지가 않고 이거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연속 그 다음에 여기 증가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불연속 여기 연속 여기 불연속 여기 불연속이니까 아까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란 함수값이랑 너란 함수값이랑 부호만 반대라고 하는 소리는 그 함수값의 부호만 반대인 친구를 잡으면 되겠고 4x 플러스 2라는 저 친구랑 2x 플러스 3이랑 같다고 논다면 2x는 1이 되겠고 그럼 x는 2분의 1이죠. 여기 지점은 2분의 1이야. 나 빨리 할 거야. 여기가 2분의 1이야.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gx가 펼쳐진다면 이런 gx라는 함수가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요 상황에 대해서 불연속점 2개고 얘도 2개고 모든 상황이 다 만족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g0이 3분의 40이야. 얘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0이 있는 거 맞죠? 이때 함수가 음수죠. 그쵸? 그러니까 3분의 40이라는 저 친구가 유비가 되죠? 그럼 이 그래프가 아니란 소리예요. 요 그래프가 아니란 소리고 이 그래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리로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그래프는 아니라는 걸 느껴왔고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로 빠르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아직도 근데 험난하긴 해요. 근데 계산 안 한다고 했어요. fx가 이렇게 된다면
증가하는 부분만 잡아요. 증가합니다. 불연속입니다.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증가하고요. 증가해요.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 우리 그런 멘트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0일 때 함수값은 근데 이게 fx니까 G형이자 f0일 거고 얘가 3분의 40이었나요? 3분의 40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G 무것도 구하고 그 다음에 H3도 구하는 거니까 이제 fx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 함수는 여기 지점 일단 잡아온 다음에 여기는 K가 될 거야. K라고 놓을게. 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를 뭐 알 수가 없어서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극점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극점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극점이 되게 하는 그 x좌표가 k니까 다시 갈게요. 이 친구는 그래프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이런 상황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k라는 소리니 이건 도함수식을 세우신 다음에 원함수로 적분을 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원래 최고차의 개수가 4였으니까 미분하시면은 16이 되겠고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 아니라 이 친구는 여기서 근이니까 이거야. 이거 전개하고 적분해서 가고 가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했고요. 됐나요?